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5K에서 26K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온체인 데이터와 지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하락을 유발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행동을 해야 되고 이 세력들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지금까지 알던 리플과는 다르게 완전히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급락 이후에 이 오더북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코인 쪽으로 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같고요.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뷰를 바꾸면서 당분간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하락 횡보장에서 잘 버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오더북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유동성과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새벽간에 25K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이낸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바이낸스의 어떤 이슈였냐면, 이것도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건데, 바이낸스의 이제 자금 세탁 관련돼서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 러시아 전쟁 자금과 관련이 있다, 바이낸스가 그걸로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크립토 세계에 다시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다시 바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낸스의 퍼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계속 코인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조금 크립토에 투자에 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장도 좋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 10년물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10년물의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너무 강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긴축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미국 주식들도 좋지 않고 코인도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영향을 미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뒤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던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다시 돌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올 초 1Q, 2Q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다시 사그라지고, 또 이걸 진짜로 만들었던 그분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가 다시 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4Q 정도, 그 다음에 2024년도 1Q 정도의 가벼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도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거시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늘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보면서 미국의 이제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시중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이건 신용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2년 만에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고, 이거 유동성 문제거든요.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 자료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장이 실제로 좋아지지 않았을 때,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인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하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뒤에 이제 좀 주식장이든 코인장이든 일부 좋지 않은 모습을 늘 보여왔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케이스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만큼 중국은 장이 좋지 못하고 뭔가 모르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 말고도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좀 더 트래킹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큰 하락이 나오면서 당분간 투심이 얼어가지고 박스권의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예상하는 이 박스권이 틀려가지고, 저는 어쨌든간 롱의 뷰로 사이클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쫙 올라가지고 30K,
35K까지 가면 너무나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틀렸으면 좋겠는데 왜 박스권에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청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조라고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종합해 보니 1.3조가 아니라 거의 훨씬 더 큰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산 같은 경우는 루나가 터졌을 때, FTX가 터졌을 때 그때급만큼 많은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안 그래도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데 이 돈들이 날아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투심입니다. 투심. 이 심리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루나 터졌을 때랑 FTX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코인 시장 끝났다라고 하면서 모두 코인 시장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 하락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죽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혹은 힘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200일 이평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평선 같은 경우는 200일, 그 다음에 200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빠졌을 때는 보시게 되면 그 뒤에 한참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으로 밑으로 내려온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러니까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를 통해서 보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까지 한 번씩 찍고 꼭 올라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일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방향성을 잇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이클 매매를 하고 있고 롱해뷰로 보고 있고, 제가 틀려가지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들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MVRV 지표를 봤을 때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쇼텀 홀더들이 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28K, 28.2K, 이걸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요거 밑으로 빠졌을 때 바로 반등을 잘 못해요. 바로 반등을 잘 못하고 그 뒤에 시간이 걸린 다음에 반등을 하고 불장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쇼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해요. 가격적으로 계속 축적을 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달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9월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 한 번도 플러스였던 적이 없어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초죠. 9월 1일 대비 9월 30일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9월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마이너스였던 그 유일한 달인데, 그런 9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8월, 9월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달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이 믿고 있고, 9월달은 특히나 더 좋지 않았던 그 과거 전력이 있었다. 조금은 그런 심리적인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 하락 횡보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뒤에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자리다라고, 그냥 요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맨날 공포일 때 아직 여기다,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주 인용을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근데 아직 횡보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뷰와 같기 때문에 차트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횡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고래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세력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뺏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비트코인을 진짜 뺏고 있는 세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거래소 밖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빠져나간 그 금액으로 1조 원 넘게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의 월렛으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구냐? 이런 게 코인 시장에
굉장히 물음표로 많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일부러 하락을 시키고요,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다 떠내보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볍게 만들고 본인들은 모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방에 모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눠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이거 다 하락 유발한 거 블랙록이 유발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블랙록이, 자 보시게요, 여기서 올린 것도 블랙록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록이 올렸을 때는 자기들이 의도로 한 게 아니라 SEC에 자기가 블랙록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겠다라고 승인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블랙록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 상승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적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락을 시키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는 축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정점의 시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레리 핑크가 블랙록이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을 대체할 거다라고 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고 사람들이 우와 했을 때, 그때부터 떨어뜨리면서 숏이든 뭐든 돈을 벌고 그 뒤에 현물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를 이뤄내고 있다. 블랙록은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상들이 조금 지표들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누군가의 월렛에는 비트코인을 4조 넘게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레미 거래소냐, 이 거래소의 월렛이냐, 아니면은 이게 블랙록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아까 지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큰 수량을 빼나가는 첫 번째 지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그 뒤에 이제 계속 하락을 시키는 일부러 그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월렛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은 횡보장이기 때문에 더 말라 죽어가지고 힘들고, 아 진짜 끝인가 보다, 오르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해서 많이 던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누군가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의 비트코인을 뺏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결론인데요, 조금 긴 호흡으로 편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는 웃으면서 그 비트코인을 모아가거든요. 이 블랙록 ETF 관련돼서 유튜버 분들이 곧 될 거다 라면서 희망으로 막 돌리고 그러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ETF 관련돼서는 이때로 보세요, 여러분들. 요때 2024년도 3월까지 밀릴 수 있다,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시는 게, 저희도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매도 전략을 세울 때도 오히려 낫다. 보게 되면은 과정이 뭐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바로 불장이 오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횡보를 하게 되면 제 예상으로는 좀 길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경기 침체 메타까지 더해지고 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도 3월달까지는 좀 더 여유있게 모으고 싶은 코인들 혹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그런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 중에 가장 큰 고래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이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굴업자들. 채굴업자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져도 더 난이도를 올려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채굴을 더 빡세게 하고 있다, 더 힘들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더 힘들지만 모아가고 있다, 이런 것과 같은 요 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단기적인 하락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더 많이 채굴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 난이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채굴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돈과 리소스를 써가면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MVT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거래된 코인 총량으로 나눈 값인데요, 요게 왔을 때 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점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뭐 한두 달을 봤을 때 장이 좋아지게 되면 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런 자리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표로 또 가지고 오면서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하락 횡보하는 요렇게 하락 횡보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그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리플과 스텔라 이렇게 리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라이트코인 스텔라 요 세 가지의 코인이 반등이 굉장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빨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이 앞으로 소송 관련돼서 이슈가 더 있을 거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SEC와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말씀드렸죠. SEC와의 소송을 리플이 대신해주고 있는 것 알트코인들을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한국 분들이 약간 밈처럼 놀릴 때 리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크립토에 돈을 벌러 왔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점점 풀려가면서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반등을 한 거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같이 묶음이죠. 이 코인들이 반등을 조금은 이뤄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더 나은 거죠. 이런 가격적으로 펀더멘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플에 관심을 조금 더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로빈후드에서 올해 리플을 다시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SEC에서 증권이다 아니다 논쟁이 됐을 때 뭐 에이다 그다음에 폴리곤 이런 코인들 뭐 솔라나 상패를 시켰잖아요. 근데 리플을 다시 상장한다라는 거는 그 SEC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다. 라고 로빈후드가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봤을 때 리플은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리플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규제 기관들이 크립토는 규제를 해야 되지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BIS에서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IMF에서도 옛날에 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보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은 얘네들이 봤을 때도 계속 유지를 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의 비트코인과 코인을 뺏기지 말고 잘 유지하는 그런 멘탈적인 상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출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